자, 요즘에 신용대출 억제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죠. 신용대출을 뭘로 갚게 한다? 원금, 이자로. 그래서 비투도 마찬가지고 이제 영끌도 힘들어지겠죠. 예전 같으면은 이자만 갚아서 해가지고 저금리 이용해서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에 퇴직금 정산받고 뭐 연금 해지하고 보험 해지하고 해가지고 다 모아서 영끌이 됐는데 월 상환금이 늘어나죠. 원리금을 같이 갚아야 되니까. 따라서 영끌도 마찬가지고 비투도 마찬가지고 둘 다 위험해진다. 신용대출, 분할상환제, 그 다음에 뭐 40년 모기지, 요거 저는 사실 반대인데 DSR, 차주 단위별 상환 능력 심사 해서 차주 모두 DSR 40% 일괄 적용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렇다면은 요것도 대출의 한도를 정해주는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대출 만기 이자 상환유예 재연장, 요거는 사실 미루면 미룰수록 거품이 커질 수도 있다 라는 단점이 있는데 오늘 1월 20일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봤을 때는 조금은 주저주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거품이 더 커질까 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될 경우 지금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 아직도 안 좋다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원금 분할 상환이니까 신용대출 많이 받을수록 월 납입금이 늘어나겠다. 그래서 비투가 막힐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영끌 대신에 연끌 나오죠. 연끌, 연금까지 끌어들인다. 미친 거죠 저거. 특히 노후연금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죠. 특히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나중에는 지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는 힘들다는 상황이죠.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죠. 버는 사람은 줄어들고 부양해야 되는 사람들은 늘어나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따라서 세금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 점점 힘들어질 텐데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연금까지 끌어다 쓴다. 사실상 최후의 보루를 버리는 길이 될 수도 있겠더라.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되죠. 자, 코스피 보면 어때요? 4000p 찍는다는데 일단은 3200까지 찍었다가 쭉 한번 떨어지죠. 그래서 3000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3100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금 뭐예요? 미국 달러 지수. 아직 뭐 위험할 정도까지 수치를 나타내고 있진 않고 과거보다 굉장히 달러 지수가 떨어지긴 했고, 또 부양책 나오면서 이게 시행되는 순간에는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달러 지수가 만일 올라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 큰 타격을 주겠죠. 왜? 외국인들이 환차익까지 노리고 들어오는데 주가 떨어지더라도 환차익은 벌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들어오는데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마저도 힘들어진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하염없이 오를 것 같지만 한번 맞은 뒤에 지금 유지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면서 약간은 있었지만 하염없이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3800 넘었었죠 이때. 그러다가 한번 거의 3700대까지 750 뭐 이 정도까지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3798 뭐 이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도 떨어졌다가 조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멈췄으니까 이 정도가 적정선이다, 안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졌기에 소비를 돌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췄는데, 그리고 당장 위험한 가구들을 위해서 금리를 낮췄더니 이걸 가지고 자산 살 때다 하면서 자산시장에 자금이 들어오면서 실물 경기와 자산시장의 괴리가 심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레미 그랜덤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증시 거품 언제든 하락 가능하다. 비관론자라고 그래요. 망국경제라고 말하는 거긴데 항상 이런 식으로 되게 나쁜 수식어를 달아놓고 있는데 그러면서 하락 불가피하다, 여기도 대표적인 비관론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비관론자가 아니죠. 왜? 3번 다 맞췄으니까. 얘기했던 게 일본 가미카제 버블, 이거 언제예요? 그냥 일본 버블 전체적으로. 이때는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엄청난 버블이 꼈는데 맞췄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생긴 또 자산시장 거품, 3개 다 맞춘 사람이죠. 그렇지만 맞췄지만 떨어질 거라고 하면 비관론자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비관론자이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한다,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목부터 아예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 그때 분명히 그랜덤이 위기에 경고했다는 거 얘기했고 중립적으로 양쪽 얘기 다 쓴 거야. 근데 너네가 안 본 거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제목부터 비관론자다 그러면 저 사람은 떨어지겠다고 하겠구나 라고 하고 주식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안 보겠죠. 기사 조회수 안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사실 기사 조회수보다 저들에게 중요한 건 자산시장 거품이니까. 내 투자 이력의 4번째 거품이라고 갈수록 확신하게 되고 이번에 커다란 고통을 안길 것이다. 가장 거품 낀 시장이라고 이야기했고 제로가 가장 좋은 숫자이고
제로 이하도 견딜 수 있다면 나쁘지는 않다. 그러면서 몇 가지 예시를 든 게 실러, PE 비율, S&P 500 케이프 지수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라 그래요? 현재 경기를 고려해서 전체 증시의 주가 수익 비율로 평가한 지표다. 그래서 10년간 이익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에 시장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활용하기 좋다. 즉 10년 평균 주가 수익이랑 현재 경기를 비교해 봤을 때 이 수치가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터졌어요? 블랙 프라이데이, 경제 대공황 때죠. 닷컴 버블 때 또 한 번 터졌죠.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는데 경제 대공황 이상, 닷컴 버블 이하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더라. 그만큼 고평가가 되었다라는 첫 번째 지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말할 것도 없이 버핏 지수. 버핏 지수는 어느 통계 기관에 내느냐에 따라 다른데 0%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0%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버핏 지수 같은 경우는 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보다 높으면 고평가, 낮으면 저평가죠. 근데 버핏 지수는 뭐예요? GDP 대비 시가총액이죠. GDP는 실물 경기고 시가는 자산시장이죠. 제가 이렇게 썼다고 해서 나누기 아니에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시가총액이 높아지고 GDP가 같이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GDP는 떨어지는데 시가총액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실물은 침체되는데 자산시장에만 가격이 오르고 있다. 거품이다 라고 나타내는 거죠. 이 버핏 지수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다. 이건 역시 굉장히 위험한 지표라는 거죠. 주가 주당 순이익 비율 봤을 때도 어때요? 한 주당 수익이 몇 배나 되는가?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높으면 그만큼 위험하다는 소리예요. 역시 어느 정도예요? 닷컴 버블 때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때가 1년 때 이 정도까지 올라갔고 최근에도 다시 38.28까지 올라가고 있다. 즉 쭉 봤을 때 어느 정도 한 20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거의 역대 버블이 터질 때만큼 다시 튀어오르고 있다는 거죠. 즉 위험하다라는 이야기죠. IPOS, 기업 공개 및 기업 인수 목적 회사. 기업 공개 상장 절차 등을 밟기 위해서 외부 투자자들에게 첫 수익 공매. 주식을 일반 투자자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공모하거나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매출하여 주식을 분산시키고 재무 내용을 공시시킴으로써 주식회사의 체제를 갖추는 것. 이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막 늘어나는 시기가 있죠. 그런 시기가 언제다? 버블이 터질 시기. 항상 터지기 직전, 터지고 나면 쭉 줄어들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좋게 볼 시기만은 아니죠.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라는 게 아니라 터질 것들이 안 터지고 있다는 거죠. 터지면 사라지잖아요. 터지면 사라져요. 근데 지금 닷컴 버블 때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고 역시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이거 역시 뭐예요? 사업 없고 상장만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 주식만 가지고 노는 페이퍼 컴퍼니라는 거죠. 이거 결국에는 기업 인수보다는 투기로 차익 보겠다는 건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수합병만 계속 해가지고 실제 하는 사업은 없다는 거죠. 그런 기업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즉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과거 리먼 때보다 훨씬 더 높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물 경기는 굉장히 위험하고 경기가 침체가 터지기 직전의 상황이 왔는데 자산시장에 거품이 끼고 있으니 위험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때요? S&P 500 지수 닷컴 버블 맞고 리먼 사태 터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상황이라지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저렇게 자료들로 나오고 있는데 오른다는 사람들 보면은 보통 자료 안 가져오고 개미가 들어와서 이번 장은 심리가 다르니까 등등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상 저렇게 지표를 들고 와서 이야기를 하면 반박을 하지는 않더라. 그러면서 지금 오르고 있는데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하면 꿀반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고 왜 자꾸 그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떨어질 때 떨어진다고 하면 그 말은 제가 한 초등학교 이제 몇 학년 다니는 조카들도 이야기할 수 있다. 다만 올라갈 때 위험을 경고해 주는 사람이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위험을 경고하게 되면은 올라갈 때 경고하는 거니까 올라가겠죠. 다만 진짜로 공부 많이 해가지고 그 짧은 사이에 치고 빠질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더 오르겠지 해서 9승 10승 11승 12승 하다가 1패하고 추락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차이가 날 텐데 항상 이런 위험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고 시작하셔야 된다. 그리고 B2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아는 자본에서만 해라.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결론 뭐예요? 늘 이야기하지만 버블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버블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모든 것들이 다 버블은 아니더라. 그거를 취합한 시장이 버블이기 때문에 그냥 주식이 뜬다가 아니에요. 이 중에서 일부 저평가된 것도 있겠죠.
혹은 일부 미래가치성이 있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뜰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주식 사세요. 쉽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거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특히 요런 저평가나 뭐 미래가치성 이야기를 하더라도 요런 것들도 언제든지 유동성 시장과 전체적인 시장에 따라서 요동을 칠 수가 있으니 비투 같은 거 잘못했다가 한 번에 골로 갈 수 있다.